비도 오고 그래서 소주 생각나서. 안녕하세요, 제이리스의 장정훈입니다. 지금 방금까지 진짜 약 5분 전까지 비가 엄청 쏟아지다가 저희가 유튜브 촬영을 시작을 하니까 갑자기 하늘이 비가 내리질 않아요. 이거는 신의 계시가 아닐까요? 오늘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릴 차량은 BMW의 핵심적인 대형 SUV BMW의 X7 디자인 퓨어 엑설런스라는 차량인데요. 전면부부터 한번 보도록 한번 해볼게요. 오늘은 약간 디테일 컷으로 한번 가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자, 오늘의 차량 한번 전면부를 어떻게 잘 살펴보셨을까요? 오늘의 차량 같은 경우는 1억 2,630만 원의 차량 가격을 가지고 있는 21년식 차량입니다. 하지만 지금 21년식 같은 경우 두 가지 모델이 나옵니다. P2 모델이 들어가는데요. 그 차량 같은 경우 450만 원이 인상이 되어서 1억 3,080만 원이라는 가격을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게 뭐다? 저희가 이제 실내에서 운전을 하다 보면은 애플 카플레이나 그냥 일반 충전은 많이 하지만 무선 충전을 할 일이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맞죠? 인정하시죠? 하지만 여기서 무선 충전 기능 저도 솔직히 쓰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능이 삭제돼서 저렴해진다? 완전 개이득 아닙니까? 그런 개이득을 볼 수 있는 그런 자동차입니다. 무선 기능 충전이 빠짐으로써 50만 원의 차량 가격이 DC가 됨으로써 1억 3,030만 원이라는 차량 가격으로 만나보실 수 있는 오늘의 차량입니다. 일단 전면부를 보시게 되면은 DP, 디자인 퓨어 엑설런스라는 차량이기 때문에 이 키드니 그릴이 일반 엠팩보다 조금 더 각이 져서 나오고 있습니다. 유광 크롬 방식으로 나오는데요. 조금 더 중후한 매력을 더욱더 많이 선보이고 있는 그런 자동차입니다. 이쪽을 보시게 되면은 이제 전방 카메라로서 반자율 주행을 하셨을 때 앞차와의 차간거리나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카메라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X6를 재원 과장이 정말 리뷰를 하다가 진짜 욕을 더럽게 한 바가지로 쳐먹고 있어요. 왜 쳐먹고 있냐? X6의 에어서스 때문에 굉장히 많은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약간 머리가 빠지고 있어요 지금. 자, 그렇지만 이 X7에는 제가 분명하게 확인을 하고 왔습니다. 에어서스 있습니다. 빠지는 모델이 들어오거나 안 빠지는 모델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전부 다 에어서스가 있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 디테일적인 부분들을 보면 상당히 멋스럽다라는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X7이 성공을 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왜? 재고도 많이 없지만 구하기도 힘들고 BMW에서 대형 SUV를 출시함으로써 많은 분들의 사랑을 독차지를 했던 것입니다. 전면부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에어덕트 같은 경우가 있는데 막혀 있네요. 그냥 디자인을 멋스러움을 하기 위함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크롬 몰딩을 쭉 일자로 빼내면서 조금 더 감각스럽고 디테일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도 합니다. 이 밑에는 무광이네요. 무광이고요. 디테일한 부분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데 에어덕트 같은 경우들도 굉장히 잘 빠져 있습니다. 자, 한번 옆으로 돌아가 보실게요. 정말 길죠? 측면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정말 긴 대형 SUV의 BMW X7을 보고 계시는데요.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일단 7인승입니다. 7인승 같은 경우는 6인승보다 금액이 조금 저렴합니다. 4인 가족이 만약에 탄다 라고 얘기를 하면은 저는 6인승을 추천을 드리겠고요. 만약에 우리가 5인 이상 타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시면은 7인승을 하시는 게 탁월한 선택이십니다. 자녀분들이 3명이 있는 가족들이 요즘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2명은 2열에 타고 1명은 3열에 타고 사실 부모 입장으로서 굉장히 보기 힘듭니다. 아니면 부모님이 2열을 타신다 한다 하더라도 자녀들 보기가 굉장히 힘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2열에 3명을 쫙 같이 태우거나 아니면 부모님 중 한 분이 뒤에 타시거나 할 수 있기 때문에 7인승을 선택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점은 엠팩은 6인승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디자인 퓨어 엑설런스 같은 경우는 6인승도 있지만 7인승이 있다는 점 알아주시면 너무나도 좋습니다. 자, 이 차량 같은 경우 휠은 22인치라는 엄청난 괴물적인 사이즈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 발 사이즈가 260인데 진짜 이렇게 해도
정말 엄청 크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뭐 손바닥으로 보더라도 아마 알 수 있을 겁니다. 일단 저희가 시승차를 지원받은 거기 때문에 휠 상태가 조금 더럽다라는 점은 양해를 한번 제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굿벅. 그리고 뭐 이쪽 보시게 되면은 요거도 바람이 빠지는 게 아니라 짝퉁이에요. 짝퉁. 크롬 몰딩으로 쫙 해놨는데 뒤에 안에 보니까, 근데 사실 이 차량 같은 경우 고성능 차량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뭐 뚫어놓지 않아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뭐 기본적으로 사이드 스커트가 이렇게 존재를 하기 때문에 어린 자녀분들이 있다 한다 하더라도 정말 간편하게 차량 탑승하는데 문제는 없을 듯 합니다. 그리고 이 차량은 주유구가 왼쪽에 없습니다. 당연히 오른쪽에 있겠죠. 자, 한번 후면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후면부 한번 쭉 한번 살펴보시면요, 쭉 살펴보시면 크롬 몰딩 엄청 기네요. 엄청 길어. 엄청 길고요. 자, BMW X7 40i답게 3000cc 가솔린 차량이고요. 340마력에 45.9토크라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차량을 운전을 하면서 힘이 약하다라는 얘기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이 차량을 몰고 여기까지 와봤는데요, 진짜 차 잘 나갑니다. 근데 제가 앞에 운전을 했던 분이 도대체 어떻게 운전을 했길래 솔직히 모르겠지만, 제가 운전을 하고 오니까 주행 가는 거리가 200km였는데 제가 여기까지 한 4km 정도 운행을 하고 왔는데요, 주행 가는 거리가 219km로 늘어났습니다. 저는 항상 안전하게 운전하고 있고 법규를 잘 지키면서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테일램프 같은 경우 정말 얄쌍하게 잘 빠졌어요. 잘 빠졌기 때문에 디자인적으로 너무나도 이쁘다. 대형 SUV이기 때문에 막연하게 뒤에가 투박할 거라는 생각 이제는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번 트렁크 한번 보실까요? 트렁크를 한번 살펴보시면요, 일단 위에 트렁크를 여시고 내가 적재를 할 게 좀 많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 버튼 하나만 딱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되는데요, 여기에 최대 적재 용량은 140kg까지 견딜 수 있다라고 하니 제가 타도 상관이 없을 것 같네요. 왜냐면 저는 요즘 영상을 보면 아시겠지만 요즘 살이 많이 빠졌습니다. 저의 다이어트 비결 틈틈이 영상을 찍고 있으니 제가 한번 공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적재 용량은 기본적으로 320L의 적재 용량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이제 3열을 폴딩을 한다 라고 하시면은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목바지 띠링띠링 내려가고, 그 다음에 같이 시트가 내려가시는 전동 시트의 방식을 보고 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적재 용량이 700L가 넘습니다. 하지만 2열까지 완전 폴딩을 하게 되면은 2200L가 넘는 엄청난 용량을 갖고 있기 때문에 캠핑 및 차박, 솔직히 이 정도에서 차박을 한다, 거의 5성급 호텔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진짜 이 정도면 5성급 호텔 아니야? 이 정도면은? 아이보리 시트 상당히 고급스럽습니다. BMW에서 아이보리 시트는 정말 최고의 갑인 것 같아요. 하지만 레드 시트도 정말 너무 이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예전에는 이쪽이 다 이제 플라스틱 마감 재질로 나와가지고 조금 아쉬움이 많이 있었지만, 이제는 지금 이제 크롬 몰딩으로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고급진 거를 눈으로 보실 수가 아마 있을 겁니다. 사운드 시스템을 보게 되면은 이 차량은 21년식 구형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차량인데요, 하만카돈 사운드 스피커가 들어갔지만 이 하만카돈이 삭제가 되면서 바워스 앤 웰키슨이라는 스피커가 들어가기 때문에 차량 가격이 많이 높아진 것도 하나의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조 수납함이 수입차는 굉장히 적은데 저는 이런 걸 보면서 진짜 X7을 만들 때 너무나도 잘 만들었다, 이런 어떻게 디테일함까지 운전자한테 줄 수 있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실내 촬영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또 비가 오는데요, 진짜 하늘의 타이밍이 너무나도 좋은 것 같습니다. 이제는 실내로 들어갈게요. 이제는 완전하게. 안녕? 자, 실내에 타봤는데 전반적으로 아이보리 시트 너무나도 감성미가 넘치는 것 같습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 디자인표 엑셀런스로 이 핸들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엠팩의 핸들과는 조금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두터워요, 약간. 그리고 여기가 조금 뚱뚱해요. 그리고 핸들 열선은 여기 있습니다.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기 있으니 참고 한번 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일단은 G바디라고 얘기를 하죠. 신형 SUV의 X 시리즈 같은 경우는요, 여기 트림 부분을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썼습니다. 크리스탈 기어봉으로서 진짜 감각적이고 매력적인 게 엄청나게 뛰어나다라는 점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우드 트림으로 마감을 했기 때문에 정말 디테일하고 고급스러운 감성미까지 띄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앞좌석은 마지막으로 레그룸, 제가 진짜 항상 수입차 엄청 많이 까는 것 중에 하나긴 한데 정말 넓습니다. 진짜 넓어요.
카니발 정도까지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진짜 넓다라는 거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뒷좌석으로 한번 가볼게요. 뒷면부를 한번 쭉 보게 되면은 가장 먼저 보이시는 게 아마 뒷좌석 모니터이실 거예요. 모니터 같은 경우 아기들이 참 좋아하겠죠. 사실 성인 남녀도 여기에 영화 하나 틀어주면은 목적지까지 한마디도 안 하고 정말 조용히 잘 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 문에 트림들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5가지의 버튼이 있는데요. 당연히 이거는 누구나 알던 창문을 열고 닫는 버튼, 그리고 이거는 썬블라이저, 운전석 뒤, 보조석 뒤, 그리고 썬루프 여는 기능,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뒷선루프를 여는 기능입니다. 열고 닫는 기능이라고도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포존 에어컨이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여름이나 겨울에 시원하고 따뜻하게 목적지까지 도착을 하시는데 아무런 무리가 없으실 것입니다. 뒷좌석을 마지막으로 끝내기 전에 하나를 더 설명을 드리자면요, 3열로 갈 때 굉장히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동으로 접어야 될 수 있지만 이 버튼 하나면은 2열 시트가 접히기 때문에 3열로 가시는데 아무런 무리가 없다라는 점도 있습니다. 뒷좌석은 여기서 끝! 제가 오늘 이렇게 BMW X7 40i의 디자인 퓨어 엑셀런스를 한번 설명을 해봤는데요. 이제 현존해서 들어오는 차량 같은 경우에 스피커가 극대화돼서 업그레이드가 되고 천장이 알칸타라로 변형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선 충전은 빠지게 돼 있는데요. 이런 차 어떻게 보셨나요? 22년식이 이제 잠시 후 공개가 돼가지고 판매를 할 예정인데요. 지금과 아마 거의 동일하게 나오지 않을까 저는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차량 같은 경우 지금 아시다시피 물량이 상당히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10월달 안에 내가 받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중순이나 말부터 알아봐야지 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하시면은 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동차 리스 장기 렌트 빨리 받는 곳, 저렴한 곳, 승인 잘 내는 곳, 저희 제이리스를 이용하시면은 아마 너무나도 극대화된 대한민국 넘버원의 혜택을 만나보시면서 만족스러운 출고 후기까지 남기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동차를 진행을 했는데 사실 뭐 1, 2년 탈 게 아니지 않습니까? 3년, 4년, 5년을 탈 건데도 불구하고 내가 비싸게 샀다라고 생각을 하면 정말 머리가 많이 아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합리적인 가격과 좋은 리스 가격, 장기 렌트 가격으로 만나보시면 너무 좋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비가 와도 열심히 하고 잘하는 제이리스 장정훈한테 해주셔도 되고요. 모든 제이리스 식구들한테 해주시면 정말 너무나도 감사드리겠고, 오늘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